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분양시장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양단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분양단지들 좀 기다리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단지들을 좀 우선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비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탑3 분양 예정 아파트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많은 분양 예정 단지들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만 한 3만 5천 가구 정도가 신규 분양될 예정인 건데 수성구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게 총 18개 단지, 그 다음 남구 10개, 북구 8개, 달서구 7개 단지 정도로 해서 이런 순서대로 분양 예정인 곳들이 꽤나 많았고요. 세대수로만 따지자면 수성구, 남구, 그리고 달서구가 많은 물량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나올 것이냐라고 봤더니 현재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2022년, 23년부터는 본격적인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 전에 분양을 최대한 빨리 해놓자 라는 단지들이 꽤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청약시장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양되는 단지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탑3를 한번 꼽아 볼 건데 세 가지 기준 정도로 한번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84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분양가는 당연히 이것보다 안 되겠죠. 최소한 로얄동 로얄층 기준으로 한 10억 이상은 부를 수 있는 곳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하기에 괜찮은가, 가장 먼저 따지는 것들이 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등학교 옆에 있는지, 괜찮은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밖에도 뭐 대단지인가, 인프라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대 판도를 바꿀 수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도 조금 핵심일 수가 있겠죠. 자, 이미 괜찮다라고 정평나 있는 곳들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권 매물도 꽤나 많다라는 측면에서 신축 아파트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처음이라거나 아니면은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단지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또 충족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충족한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상인 센트럴 자이입니다. 총 11개 동, 최고층 29층, 지하 3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1498세대 대단지입니다. 중층 재건축으로는 이제까지 수성구 정도만 언급이 되었었는데 상인동 달서구에서도 중층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지였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학군이 유명한 상인, 월성 이런 일대에서 초역세권 아파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학군은 괜찮았지만은 뭔가 역까지의 거리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아한 모습으로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초역세권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 인근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이 상인 센트럴 자이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자면 전통적으로 학군이 유명한 상인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공가로는 이 월성 CGV 라인이 상당히 유명한데 뭔가 역까지의 거리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역세권 거리에서 이 송현주건 3단지가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대장 아파트에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학군이 괜찮은 상원고등학교나 영남고등학교 인근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붙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덕 이편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총 17개 동
최고층 35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그리고 1758세대의 역시나 대단지입니다. 이제까지 남구라고 했을 때는 야 남구 별거 없잖아. 봉덕동 일대 정도에서만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이 꽤나 있었는데 이 명덕 이편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대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남구 발전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할 그런 트리거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더블 역세권인 명덕역의 초 역세권 아파트인과 동시에 역과 단지가 연결되게 설계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명덕역이 3호선과 1호선을 잇는데 이 인근 3호선 라인과 1호선 라인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치로 인해서 반월당과 중앙로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대봉교 쪽으로 또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죠. 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블 역세권인 명덕역의 최인접한 재개발 단지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정말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대가 완전히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3호선 라인에 올라가다 보면은 청라운동역 그리고 이 달성공원역 인근들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시나 1호선을 따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월당 중앙로역이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걸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임과 동시에 이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의 호재는 아주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덕 이편안도 조금 주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지는 두리역 파크 자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서희에서 건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시공사가 변경이 되었죠. 총 7개 동 최고층 49층 그리고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1300세대가 들어오는 대단지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80세대 정도가 분양 예정입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지주택이라고 하면 안 좋은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쉬쉬하곤 했었는데 수성 버머 W와 그리고 월성 3점 그린코아 포레스트 뭐 이것 말고도 감산동의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현재 성공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힐스자이 아까 말씀드렸던 3호선 청라운동역의 청라힐스자이 그리고 용산역 바로 옆에 용산자이를 잇는 달구벌대로의 자이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거 외에도 서대구역이라든지 신청사 이전 그리고 순환선 등이 계속해서 호재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두류역 바로 위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단지이고요. 그리고 감산역 바로 아래쪽에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이전에 온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왼쪽 위로 보면은 서대구역이 올해 중반기쯤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까운 단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계획 정도만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순환선의 핵심이 바로 이 두류역을 거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계속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사실상 살기 좋은 곳이긴 하죠. 학군이 뭐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학교가 가까이에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장코아가 최인접해 있다. 그리고 두류공원 역시 바로 아래쪽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기에는 정말 이만한 곳이 있을까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두류 차이가 들어온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물론 지금도 좋지만 좋게 인식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로 인한 영향 때문인 건지 이런 광장타운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도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바로 뒤쪽에 있는 내당 3지역주택조합이랑 학교 부지 문제를 또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탄탄한 대로를 달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분양 예정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상위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정도만 지금 현재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4월 달 이었죠. 그래서 요거 다음 단계가 요 바로 밑에 적혀 있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건데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조합원의 분양 신청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곧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고 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22년 빠르면은
초에서 아니면은 뭐 무난하면 중반기까지, 자, 요때 시기에 분양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덕 2편안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나왔습니다. 작년 3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현재 이주가 한 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철거하고 분양을 하게 된다면 올해 21년도 중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류역 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두류역 파크 자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과 진행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요거 다음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과정이라고 하면 공사 계약하고 착공하면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1년도 초반과 그리고 중반기 사이에서 뭔가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 가점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고요. 시기에 맞춰서 잘 한번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 당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덕 2편안 정도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고시문을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떴는 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각 구청별로 고시 공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당 지구를 한번 검색해 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정식 명칭은 대명이동 명덕지구 재개발 사업이고요. 자, 여기 뭐 위치 및 면적, 그리고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이 쭉 뜨는데,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 계획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지어지는 타입들이 쭉 나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이 84 타입이죠.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거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작은 뭐 25평, 18평, 그리고 소형 평수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보다 큰 40평대도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 1758세대가 들어오고, 이 중에서 조합원은 541명이고 보류시설 이런 것들 만일에 대비해서 1% 정도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총 1112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자, 이 중에서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임대 매물로 나오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있죠. 대구는 5% 범위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평 정도짜리, 그리고 33평 정도짜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건데, 지금 조합원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가져갔는지만 보더라도 뭐가 더 인기 있는 타입인지 유추가 가능하겠죠. 이 84.7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A탑으로 나올 건데, 요것들을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걸로 봐서는 가장 선호되는 타입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조금 적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4.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19개 세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합원이 14개밖에 안 들고 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분양 물량은 많지만 A에 비해서 덜 선호되는 아마 타워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4.89 타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타입에 넣을지, 그리고 물론 지금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모델하우스 가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미리미리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할지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밖에도 25평이 482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상위 센트럴 자이라든지 아니면 두류파크 자이도 우리가 일반 분양 나오는 것에 맞춰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 당첨 가점 같은 경우에는 인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은 되어야지 당첨된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0점대 후반에서부터 60점대 이상인 분들이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단지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수성구 중에서도 탑3 분양 예정 아파트를 한번 꼽아봤는데,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모르셨던 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혹은 늦어지면 내년 중반기에 있을 이러한 단지들의 일반 분양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분양 단지들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